처음 컨트리뷰터 저희가 지난번 조광의 사센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광의 사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물론 조방님도 일이 있으시고 저도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첫 번째 컨트리뷰터 소개하는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컨트리뷰터는 LA에 거주하시는 이강문입니다. 일단 박수로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이강문님, 무박사님이라고 애칭이 있는데 무박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광의 사센트 방송에도 예전에 몇 번 출연을 했었고요. 네, 어, 땜빵 전문으로, 그쵸? 네, 네. 지금은 LA 지역에서 HRL이라는, 연구소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샌디에고에서 박사 과정을 했었고요. UCSD에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쪼박님과 더욱 친해졌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교 학부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고요. 그래서 좀 오래됐고 제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UCSD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아는 분이 쪼박님이 있다. 그러고 무작정 쳐들어가서 좀 음, 학교 구경도 하고 싶으니까 저도 좀 재워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음. 그랬나 모르겠는데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어렸네요. 그 말 추억이죠. 예, 들어보니까. 좋은 네. 추억이죠. 예. 그 좋은 추억인지는 사라님한테 여쭤봐야지. 그렇긴 한데, 너그러우셔가지고, 예, 예,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뭐, 예, 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잘 허락을 해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뭐, 사라님의 칭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무방님은 사실 저희가 유튜브로 오는 데 있어서 저희 전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디즈니 전문가로 저희가 한번 모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쪼방님이 뭐 출장 가시거나 이럴 때 땜빵으로 몇 번 많이 나와주셔서 아마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을 오늘 이렇게 어, 인터넷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어 주셔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막 끌려 나왔네요. 제 유튜브 방송에도 제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유튜브 방송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셨는지 좀 소개,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수비드라는 장비로 이제 고기를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엔지니어로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 공학이나 그런 과학에서 실험하는 것 중 화학 실험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온도와 시간을 잘 맞추는 거거든요. 뭐 재료의 배합도 중요하지만. 음, 근데 이제 요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불 조절이랑 시간 조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수비드라는 장비는 그 고민을 살짝 이제 해결해주는 사실 장비인 거예요. 온도를 아, 원래 기존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200도 이런 데서 300도 이런 뜨거운 불에서 고기를 익혀서 예를 들면 내부 온도가 5, 60도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불 조절을 맞추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오래 구우면 너무 익어버리고 너무 빨리 음, 꺼내면 이제 너무 덜 익고 그래서 이제 잘 굽는 게 어려운 기술인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드로 하면 그,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60도로 만들어 놓고 비닐팩에 싼 고기를 거기 담궈두면은 온 고기의 내부 온도가 일정 시간, 뭐 1시간이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온도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음, 뭐 그런 공학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어, 일리가 있는 그런 되게 유용한 조리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그걸 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스테이크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욕심, 뭐 칼 욕심, 왜냐면은 뭐 짧게 음,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댓글이 달린 게, 뭐, 고기에 대한 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칼 좀 갈아서 써라. 칼이 그게 뭐냐. 뭐 이런 게 달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수비드 만드는 장비 회사에서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짧은 클립 올린 거를 그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퍼간 거예요. 이거 써도 되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구나. 신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기쁜 그렇죠. 예. 마음에 딱 봤는데, 댓글이, 칼 좀 갈아라. 저걸로는 뭘 아무것도 못 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역시 중요하구나. 칼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이제 뭐 시야를 넓히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바베큐 럽 만드는 회사인데요. 음,
보면은 미트 철치라고 고기교입니다. 고기교회. 고기교회. 음. 야,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60개구나. 네, 이 모자는 좀 있다 없다 해서 기다렸다가 제가 산 건데 삼위일체를 형상으로 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소, 소스인데. 닭. 돼지, 닭. 네, 아, 이건 그렇네. 들이밀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소, 돼지, 닭 있습니다. 네, 관심사를 그렇구나.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오늘 쓰고 나왔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 채널을 하다가 살짝 하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안 그래도 강박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해보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참에 저도 제 채널을 또 다시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랑 저희가 다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고 미국에서 이제 아마 쪼박님도 일찍 오셨고 무방님도 일찍 오셨고 저는 이제 6년 정도밖에 이민 생활이 안 됐지만 이 집집마다 이 바베큐 부심이 또 있잖아요. 아빠들의 이 바베큐 네. 부심. 네. 그래서 그 쪼박님은 혹시 바베큐 부심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보니까 무방님은 제가 알기로 요리를 또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면 요리 사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아마 쪼박님은 드셔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쪼박님의 어떤 부심, 요리 부심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못 드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예, 강무가 만든 바베큐는 아직은 제가 못 먹어본 것 같고요. 이상하게 초대를 많이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렇고 강무가 이제 LA 오실 멀기도 때는 이제 하고. 항상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뭔가 이런 그치, 타겟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 무방님이 쓰는 걸 보면서 저도 장비를 하나씩 비슷한 걸 구매를 하죠. 저도 이제 수비드 사가지고 잘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있으니까 좀 재료가 비싼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도 부담이 좀 덜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안심을 고기. 필레미뇽을 되게 비싼 거를 막 네네. 2인치 막 이렇게 2인치, 3인치 되는 걸 사서 그거를 가지고서 뭐 팬에 굽거나 그릴에 굽는다 그러면 그거 요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에는 타고 안에는 완전히 생고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딱 시간하고 온도만 잘 정해놓으면은 뭐 원하는 대로 미디엄 레어든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저희 딸은 되게 스페시픽하게 얘기하거든요. 미디엄 레어 해야지. 미디엄만 넘어가면 내가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고 그런 거 잘 따라서 그런 거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뭐 딱히 바베큐 부심이랄 건 별로 없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 말한 대로 하고 있고. 가끔씩 아내랑 딸이 해달라고 그러면 뭐 족발 삶는 거, 뭐 그 정도만 하고 있죠. 그거는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족발, 닭발 2개. 오, 샌디에이고 족발 맛집이 네. 그렇구나. 족발, 닭발. 저희 딸이 저는 못 족발 먹어봤습니다. 좋아해서. 그죠? 못 먹었네. 인연은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안 친한가 봐, 두 분. 가만히 저랑 같이 지금 몇 년 해보셔서 알잖아요.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조방님은 오늘 그 어떤 술을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네. 1캔씩, 술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광고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한 주에 한 캔씩 지금 하고 있는데, 술. 샌디에이고 유명한 양조장이 아니구나. 디스틸러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류주를 만드는 곳인데, 중류소? 컷워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든 칵테일이고요. 지난주에는 보드카 칵테일이고, 오늘은 데킬라 칵테일입니다. 나이스. 사실 이거 예전에 저희 조강의 4센트 할 때 이주희 픽에서 소개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이제 여기 자주 모시고 와요. 분위기가 좀 특이하고 약간 힙해가지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스토리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음성으로만 듣다가 지금은 이제 브랜드도 보고 이러니까 훨씬 좋긴 하다. 이게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뭔가를 기획하고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데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관심사나 뭐 그런 게 되게 얕고 넓은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요것도 조금 관심이 있고 저것도 조금 관심이 있고 뭐 어릴 적부터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는 좋아했으나 뭐 진짜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막 뭔가 다 모으고 뭐 이러지는 또 않거든요. 찔끔찔끔 조금씩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좋아해서 뭐 플스도 있고 하지만 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요리를 또 좋아하지만 뭐 그냥 후보 수준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접해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미국에 사는 그런 뭐 박사 공부도 하고 오래 살고 있지만 뭐 그런 소소한 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나 이런 거를
공유하고 소개하고 뭐 혹시 그게 재미있으면 뭐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입고 있는 지난번에 쪼박님께서 유니폼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러고 저도 하나 저지를 입고 왔는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최고의 미국 스포츠에서 이제 최고의 저지다, 최고의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파우더 블루 찰저스 저지거든요. 근데 인기가 있는데 되게 좋고 이게 이쁜 유니폼이다, 이쁜 저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뭐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샌디에고 찰저스라는 NFL 미식 축구 팀이었는데 지금은 또 LA로 이사를 와서 LA 찰저스가 됐습니다. 저를 따라오고 배신자다. 있는데 네, 아니 뭐 저 따라오니까 전 됐어요. 근데 샌디에고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연고지를 이렇게 옮기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네. 배신하고 간다 이런. 네. 보면은 수십 년 역사 속에 이제 왕왕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팀들이 옮기는 경우가.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샌디에고만 지금 거죠.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원래 LA 레이더스였다가 오클랜드로 갔다 지금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됐죠. 뭐 어쨌든 뭐 돈과 더 큰 시장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우승한 LA 램즈도 한동안 세인트 루이스 램즈였다가 그치, LA로 이제 이사 오고 그때 이제 LA로 오려던 팀이 많았는데 램즈가 메인으로 구장을 짓고 찰저스가 새빵살이하는 이런 형식으로 구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소파이 스타디움이라는 데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거의 홈인데 저는 이제 시즌 티켓을 몇 년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샌디에고 있을 때 몇 번 하다가 LA 올라오게 되면서 좀 시즌권을 사지 않다가 LA 오면서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 들어오면서 여기 좋네. 그러고 이제 다시 시즌권 구매를 이제 시작을 해서 경기들을 많이 가보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같이 공유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사실은 제가 풋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미국에 오자마자 그때 네. 강무님께서 저희 판타지 풋볼 게임에도 초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해보셨어요? 활동을 못했죠.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규칙을 좀 알아야 재밌으니까. 네. 저도 그때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네. 이렇게 그 NFL 구장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찰저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샌디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무방님이 그 시즌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한번 가봤었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태까지 이제 NFL 직관이었어요. 근데 뭐 아마 네. 대역 전패 당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역사에 남은 대역 정패를 당했죠. 그런 거 최다 전문입니다, 찰저스가. 찰저스가 중요한 순간에 대역 전패 당하기 이런 거 전문이에요. 네. 그렇죠. 막판에 막 한 그렇습니다. 10초 남겨주고 막 거기서 뭐 펌블해갖고 뭐 뺏겨갖고 역전당하기 이런 거 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기본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안에 뭐 몇 야드를 가야 되나 뭐 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제가 무방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네. 풋볼 쉽게 이해하기 아, 뭐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뭐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네. 뭐 그 뭐 레드 플래그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반칙도 뭐 이름이 좀 있던데. 네, 반칙도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기본적인 룰 외에 뭐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이렇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컨텐츠가 있으면 물론 다른 네. 데도 많겠지만 그 무방님이 이제 관심도 네. 있으시고 많이 보시니까 뭐 그런 것도 만들면 좀 미국에 와서 사실 미국 문화에서 풋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서 무방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러면 네, 어떨까라는 너무 좋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풋볼을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부터 본 건 아니고, 뭐 몇 번 이제 어떻게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TV 중계 같은 거를 본 적은 있는데, 룰은 자세하게는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이제 샌디에고에 미국 유학을 왔는데, 뭔가 프로스포츠를 되게 깊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원래 알고 있던 건 당연히 이제 NBA나 MLB나 그런데 이제 모든 경기를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야구는 매일 하잖아요. 거의 매일. 뭐 쉬는 날이 당연히 있지만 뭐 주 5일, 6일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농구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가 좋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풋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다 챙겨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인지 볼까? 몰랐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다가 이제 주변에 풋볼 원래 이제 미국 와서 좋아하던 이제 선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보고 이제 또 슈퍼볼 때는 또 유학생들끼리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 고기라도 구우면서 이제 그렇죠. 예. 슈퍼볼 이렇게 보면서 광고 보면서 야 재밌다 이러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추억도 있고, 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경기를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찰저스가 2009년에 엄청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 아마 2승 3패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패로 시즌을 끝낸 거예요. 13승 3패로 이제 10연승을 하고 플레이오프로 올라갔으니까 NFL의 핫티스트 팀이다.
뜨겁고 잘 나가는 팀이다로 이제 돼서 플레이오프 홈 경기가 있으니까 야 요거를 시작하자. 그러고 이제 그 경기를 사려면 다음 해 시즌권에 약간 뭐 이렇게 선불로 좀 넣어놔야 돼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표는 있는데 네가 이걸 살려면 내년 시즌권도 이제 산다는 의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그렇게 할까요? 이러고 이제 다른 선배하고 이제 둘이서 표를 2장씩 해가지고 4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찰저스가 그때 그렇게 잘하고 그 후에 플레이오프를 한 번인가 2번밖에 못 올라갔어요. 매년 미끄러지고 아주 그냥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작돼서 즐겁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장에 가면 온통 고기 굽고 있고 뭐 그런 그치. 재밌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테일게이팅이라는 경기 뭐 그런 전에 것도 네,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요 네, 저는 고기 굽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고기 굽는 거라는 거는 경기장에서요. 경기장에서. 네, 너무 저는 문화 충격이었던 게 음, 처음에 이제 처음 샌디에고 있을 때 풋볼 경기장에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가 뭐 1시간쯤 남았는데 일단 주차장이 꽉 차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온 주차장에. 그 대박, 넓은 대박. 주차장에. 천막도 엄청 많이 쳐져 있고. 그 뚜껑만 있는 천막 있잖아요. 그늘막. 네네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다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풋볼에 미친 분들은 그 조그만 발전기랑 TV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부에 있는 홈 경기니까 서부 시간으로 1시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네. 동부에는 동부 시간 1시에 경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부 시간 아침 네. 10시부터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 트럭에다가 TV를 설치해 놓고 그걸 보면서 바베큐 굽고 술을 엄청 마시고 이제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로 이제 흥겨운 모드로 소리 지르면서 와 이러면서 응원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경기장을. 재밌을 그래서 재밌을 수밖에 엄청난 없겠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네. 제가 여기서 처음 뭐 봤을 때 걸어가는데 저도 문화 충격이었던 게 그 주차장 가로지러 가는데 진짜 막 중간중간에 사람이 부축하면서 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와 이렇게 옆에서 친구들이 부축해주고 있고 막 토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런 거 진짜 전 처음 봤고 거기서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 경기장 분위기도 그러니까 술을 일단 좀 이렇게 먹고 나서 막 이렇게 또 경기 자체 좀 마일드하잖아요. 몸싸움 그렇죠. 되게 많고 예, 가지치고 많이 예, 하니까. 그러니까 야구장 가면 야구장 되게 느슨하고 그냥 가족끼리 가서 그렇지. 편안하게 예, 홀짝홀짝 맞아요. 뭐 먹고 이러는데 여기 미식축구 경기장은 이 관중석도 약간 빡세요. 응원도 좀 빡세게 하고 야유도 되게 심하게 하는 편이고 소리를 그래요. 계속 그래서 질러서 약간 목이 쉽니다. 3시간 후면. 네, 그래요. 그날 제가 상대방 저희가 그때 했던 경기가 차저스하고 덴버 브론코스라고 이제 저 덴버에서 온 원정팀이 왔었는데 그 팀이 색깔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주황색이 들어간 색깔이 있었는데 주황색이죠. 그날 제가 주황색. 제가 근데 그날 하필 주황색 니트를 입고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막 그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이기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별말 안 했었는데 점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10몇 점 차이, 20몇 점 차이였나? 그걸 역전을 당한 거라니까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 브론코스 팬이지 이러는 거 같아.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냥 옷 벗고 안에 있는 셔츠만 입고 그리고 나왔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확실히 또 분위기가 그렇네. 달라요. 네. 재밌다. 이것도 뭐 하나 진짜 뭐 이런저런 뭐 뒷이야기, 뭐 전 네. 이야기 해서 조금 한국이랑 좀 차이점을 알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나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네.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쪼박님도 야구 말씀하셨는데 진짜 메이저리그 야구장 가면 너무 느슨한 거예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뭐 응원하고 응원곡에 맞춰서 막 율동도 하고 예를 들면 치어리딩도 막 엄청 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데 미국 야구장은 뭐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타 쳤어? 이러고 쓱 보고 뭐 얘기하고 관심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끼리 잡담하고 네, 있고 너무 그러니까. 느슨하고 그냥 야 날씨 좋고 햇살 따뜻한데 나와서 뭐 맥주 한잔 먹고 핫도그 먹고 막 늘어지는 맞아요. 이 분위기. 그치, 그리고 뭐 그치. 7회쯤 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노래 맞춰서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 느슨하고 편안한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다 뭐 대역전 나오고 이러면은 환호하고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풋볼은 패스 한 번에 이제 소리 지르고 날뛰고 뭐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텐션이 경험으로 다르더라고. 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뭔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중에 가장 동시에 열광적으로 난리가 나는 순간은 축구에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럼 뭐 경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0대0으로 끝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다음 가는 거는 경기장 가서 본 결과로는 그냥 풋볼에서 터치다운하고 아니면 패스에서 펄스다운이라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 하고 패스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은 수비에서 패스를 뺏었을 때 인터셉트를 했을 때 그런 순간순간이 경기마다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너무 인텐스한 거예요. 너무 열광적이고 그래서 사실 경기장을 가면 경기 자체를 누가 패스를 받았어 이런 것도 잘 모를 정도로 뭐 다 정신없고 멀고 막 이러니까 패스를 받은 거는 좋다. 누가 받았는지 나중에 재방송 봐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경기장 자체는 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술축구장이 경기장 규모도 훨씬 더 크잖아요. 야구장보다. 수용 네.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죠? 뭐 7만 명? 네. 그렇죠. 7만에서 10만 많이 가는데 이렇게 수용하는 네. 것 같은데 야구장은 한 3, 4만 정도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리는 것도 있고 압도되는 게 네. 있더라고요. 확실히. NFL 경기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소파이 스타디움 가시면 좋은데 그 경기장이 되게 이렇게 높게 지어졌어요. 높게 지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관중석이 이렇게 필드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관중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완만하거나 옛날 경기장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도넛 모양의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통형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영화 중에 거블리 더 파이 불의 잔 영화의 이제 시작에 보면은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수직으로 관중석이 쫙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런 되게 어쨌든 신기한 구조의 약간 경기장이었고요. 화면도 엄청나게 크고 네, 정말 스타디움을 경험해 보실 만한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스폰서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 무방님의 그 NFL 스타디움 투어 지원하겠습니다. 가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죠. 경기. 네. 그치. 그러니까 미국 곳곳에 좀 유명한 곳곳에? 스타디움들. 네, 꿈이네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 야구장도 좀, 야구장 맞죠? F1 그라프리도 지원해주시죠. 지금 당장 라스베가스에서 예정돼 있는데 가실 겁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조방님 F1을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100만 구독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참고로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대학교 아이스하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너무 빨리. 퍽이 어딘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런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이게 오늘은 무방님의 관심사랑 어떤 거를 만들고 싶은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NFL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재밌어요. 네, 그것도 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네. 조방님은 무방님한테 이런 거 뭐 좀 두 분이서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아시니까 뭔가 이런 거 뭐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자에 쓰고 나왔잖아요. 바베큐하고 NFL하고 갖고 왔고 그리고 강모님이 여행도 많이 가요.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또 가족 다 함께 이제 그 스키도 타러 다니고 여행도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 스타워즈도 그렇고 뽑아내려고 그러면 뭐 아주 화수분 같은 친구입니다. 본업 얘기만 잘 안 하죠. 네. 본업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러면 채널의 기획자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강모님한테 펀딩을 열심히 하는 게 저 일이겠네. 재밌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저희.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네.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해서 강모님 오늘 컨트리뷰터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네. 재밌는 컨텐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조방님 말씀하셨지만. 네, 많아요. 네. 그리고 관심사도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 유튜브에 아주 딥하게 들어가는 채널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 미국 사는 이야기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초보자들한테 이민 초보자들이나 미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뭐 LA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LA 맛집 이 친구가 샌디에고 있을 때는 무도사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신분을 보시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시 갔었는데 LA 가더니 이제 LA도 이제 나름의 맛집이랑 뭐 괜찮은 뷰 포인트라든지 가야 할 곳들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소개시켜주죠. 제가 사실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무 박사님한테 한번 LA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만 진짜 페북 리스트를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맛집 리스트를. 그렇죠. 저거 가려면 저희 와이프랑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저거 가려면 한 달은 가야 되겠다. 저희 오늘 무 박사님 오늘 그 컨트리뷰터로 오늘 소개도 해주시고 관심사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뭐 이게 본방송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그너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시그너처 코너 2주의 픽. 네. 혹시 뭐 무방님 최근에 아니면 생각나시는 컨텐츠나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나 뭐 이런 거는 많이는 없고요.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소진을 못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재미나게 본 거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회나 뭐 한두 개 더 남은 것 같은데 마블 시리즈 중에 새로 이제 TV쇼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시크릿 인베이전이라고.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은 세뮤얼 잭슨이 연기하는 닉 퓨리가 이제 음, 주인공이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음, 이제 적은 이제 뭐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이거는 뭐 외계 종족이 적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모습을 바꿔서 어떤 인간인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강박님을 납치한 다음에 생각을 읽어내고 자기 모습을 강박님으로 한 다음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고생하는 얘기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습니다. 마블의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마블의 음, 시크릿 인베이전. 네. 시크릿 인베이전. 좀 네. 유치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류의 좀 음, 신선했어요, 저는. 네. 네. 뭐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강무님은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텐츠 마블도 많이 소비를 하셨던 분이고 반면에 쪼박님은 그런 쪽이랑 좀 거리가 멀잖아. 쪼박님은 오늘 굉장히 어떤 멀죠. 컨텐츠 예. 준비하셨습니까? 마블빠 아, 쪼박님 잠깐 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됐죠. 예. 그러다가 엔드게임 이후에 다시 또, 예, 관심이 쑥 그게 쏟아들었어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엔드게임이 엔드게임 진짜 끝나서 사실 엔드를 엔드게임까지 했죠. 따라잡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몰아서 봤으니까. 그래서 막 몰아봐가지고 오케이 이해했다 그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완다 시리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새로 세계관이 나오니까 이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다시 좀 시간도 들었고 네. 지난주 녹화할 때는 제가 이제 넷플릭스의 그 스포츠 시리즈 중에 이제 새로 나온 뚜르드 프랑스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뚜르드 프랑스 말고 또 새로 보기 시작한 NFL의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오. 무방님이 나와서 또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쿼터백입니다, 쿼터백. 아, 네. 네, 쿼터백이라는, 그러니까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미식축구죠. NFL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에피소드 8개 딱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추가 시즌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NFL 이제 그 세계 팀의 그 쿼터백 3명을 1년 동안 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일상생활과 게임 전 후의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영광과 좌절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떻게 뭐 NFL 시즌이 음, 구성되는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아까 강광님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좀 음, 하나씩 배워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명의 쿼터백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는데 주연 배우 뭐 그 주인공으로 세 명을 이제 리크루팅했는데 적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제 쿼터백이 있고 가장 지금 잘하고 뭐 현존하는 쿼터백 중에 제일 뛰어난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좀 뭐랄까 화려하게 합류했는 프로에 음, 들어왔는데 부상과 부진을 겪으면서 성장하지 못했고 저니맨으로 전전하는 친구도 하나 나오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이게 애매하게 완전히 스타는 아닌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살림꾼 역할을 하는 쿼터백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음. 굉장히 음.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어, 두 스포츠 명이, 나머지 다큐멘터리 두 명이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였죠? 하나는 마크 마리오타고, 하나는, 마커스 마리오타하고 하나는 컬 커즌스 컬 카즌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네, 쿼터백 네. 그래서 강무님이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뚜르드 프랑스 시작하셨으니까 그거 다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쿼터백은 좀 이제 앞에 노트도 펼쳐놓으시고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메모도 해가시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강무님한테 무방님한테 물어보시고 아, 공부를 그러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넷플릭스의 또 다른 스포츠 다큐멘터리 시리즈 쿼터백 추천드립니다. 아휴, 이 널드들이랑 상대를 하려니까 힘드네. 하나가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진짜 노트 펴놓고 공부해야 되겠네. 빅컬처. 그 오늘 두 분이 샌디에고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그 쪼박님이 얼마 전에 직원분들이 코미콘 간다고 휴가를 내셨다고 그게 그렇게 재밌나 이런 말씀을 조금 음, 하셨는데 음, 제 추천은
그거랑 조금 그나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관련된 영화입니다. 테트리스라고 애플 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행크 로저스라는 미국의 어떤 사업가죠? 게임 관련된 그 라이센싱 하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네. 그 소련에서 가서 테트리스가 이제 소련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소련에 가서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아주 그 재밌는 과정을 그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코미콘 하니까 또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네. 코미콘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쪽에 사실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지만 두 분의 인생이나 관심사에 따지니까 스포츠도 몰라, 게임도 몰라, 아는 게 거의 없어. 나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테트리스 펠로톤이 굉장히 있잖아요. 펠로톤. 네, 네 테트리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난주에 에어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실화 기반의 음,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영화라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조금 뭐 상식적으로도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애플 TV 플러스가 있으신 분들은 음. 테트리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모님 진짜 오랜만에 저희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얼굴로 대면해서 방송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 일단 저희 채널의 컨트리뷰터로 합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많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쪼방님도 강모님한테 빨리 가서 그 스테이크 얻어 드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으시길. 예. 근데 오늘 그 사라님한테 아내한테 좀 한 소리 들었어요. 왜? 후배가 멀리 내려왔는데 점심도 안 사주고 그냥 보냈다고 아, 뭐라고 그러더라고. 예, 미안하다.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엔 저만 간 게 잘할게. 아니고, 네, 아까도 왕왕 짓던 커여운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귀여운이랑 헷갈리는 모양인데, 크고, 어쨌든, 음. 커여운, 두들 강아지랑 같이 내려가가지고, 걔 붙들고 있느라고 다 정신 없었고, 편안히 쉬는 듯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냥 정신없는, 바쁘고 힘든, 네, 그만 짖어라, 꽉 잡고 네, 있고, 자전거 보면 뛰어가는 애 붙들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미션 베이에. 네. 제가 떠나고 나서 아마 평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쪼박님은. 아니야, 좋았어. 네, 그 쪼방님이랑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본인이 쪼방님보다 나이가 어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샌디에고 와서 전화하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사주겠네, 점심은. 그렇게 되나? 네. 사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축이요. 네, 저축. 근데 강물이는 또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구나. 안 저는 사줘도 못 되는 얻어 특별한 먹겠네.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오늘 방송 그러면 오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쪼방님도 오늘 뭐 있었어요? 모자. 뭐지? 네, 슬리베리. 아, 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